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평균 이제 수명이 연장이 돼서 이제 이 노인들 문제가 심각한데, 그 노인을 돌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오래전에 찍은 거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후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후견 제도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거든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 다음에 후견 계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종종 받으면 무조건 이제 성년 후견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제도 중에서 맞는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맞는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성년 후견인은 제일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관리나 중요한 법률 행위를 키워드가 전반적으로 못한다, 전반적으로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이럴 때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 상태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도 본인이 구별 못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금전 거래가 필요한 경우나 법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성년 후견 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호 범위가 제일 넓어요, 이게. 성년 후견인이. 그 말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년 후견인을 하는 거고, 확실하게 본인에 대한 보호는 강해지지만 본인 자체의 어떤 권리 행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제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정 후견인 제도인데, 한정 후견은 키워드가 이제 성년 후견처럼 전반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 중요한 사무나 일부 중요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좀 위험한 거죠. 혼자 처리하게 맡겨두면 뭐 부동산을 뭐 매매 거래한다거나 큰 돈을 빌린다, 보증 선다거나 상속세에서 분할 협의를 한다거나, 이게 일부 중요한 법률 행위일 때 혼자 처리하게 두면 위험한 경우, 잘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한정 후견을 하는 거고, 한정 후견은 성년 후견인 제도보다는 보호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후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후견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재산 관리하고 본인 신상에 관한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무, 일정한 기간 동안만 후견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은 좀 된다 했을 때 이제 특정 후견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특정한 업무, 특정한 일, 일정한 기간만 후견을 이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사안만 처리하면 되지,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다 하면은 특정 후견을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후견 계약이라고 있는데, 이건 계약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후견 계약을 내가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멀쩡할 때 사전 대비를 하는 거죠. 키워드가 사전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견 범위도 정해지겠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재산 관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가게 된다면 나의 신상에 관한 것은 누구한테 맡기겠어. 이런 걸 계약을 하고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이제 후견 계약이 이제 성립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정증서 받아놓은 거에 기해 가지고 이제 후견인 계약을 체결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정해진 후견인이 가정법원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후견 계약 맺어가지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곧바로 하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보면 키워드별로 전반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넓은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거고, 일상은 가능한데 일부 중요한 법률 행위를 혼자 처리하게 되면 불안하다 할 때는 한정 후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일, 업무,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후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정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대비다, 내가 정신 있을 때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거, 요 두 가지를 누구에게 맡기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건 이제 후견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가장 맞는 그 제도가 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현재 본인의 피후견인이 된 사람의 판단 능력이 어떤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뭐 좀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 관리가 필요한지, 그 다음 부동산 처분이나 뭐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같은 뭐 요런 것만 처리하면 되는 건지, 그런 걸 이제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성년 후견은 전반적으로 이제 후견이 필요한 거고, 한정 후견은 일부 중요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정 후견하는 거고, 특정한 일이나 일정 기간만 후견해주면 돼 하면 특정 후견. 그 다음에 사전에 본인이 미리 대비하겠다, 내가 치매 걸렸을 때 대비해서 하겠다면 후견 계약,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부모님이나 이제 상태를 보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걸 신청해야지 되는지 상담을 해보시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일단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더라도 판사가 봤을 때 정신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전반적인 능력 상실이면은 성년 후견 지정을 해줘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성년 후견 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제 판사가 판단한다면 한정 후견으로 청구 취지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성년 후견인 신청 의도였다가 이제 본인 상태의 정신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서 판사하고 대면하고 뭐 상담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되면은 한정 후견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성년 후견 신청돼서 기각되는 게 아니라 청구 취지 바꿔가지고 한정 후견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부모님 치매 문제라든지 본인의 치매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치매가 제가 이제 성년 후견인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 그때 교육을 받을 때 의사가 와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제 치매에 관련하면 이거 정말 이제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가족이 진짜로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길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배변을 그냥 아무 때나 한다든지 그냥 어린애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갓난장이 어린애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가족들이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후견 제도를 해주면 가족들 중에서 후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가족이 아닌 전문 후견인, 그런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전문 후견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전거래라든지 뭐 신상에 관한 병원 지정이라든지 요양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전문 후견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줍니다. 다만 가족들이 할 때는 보수가 필요 없는데, 전문 후견인 지정을 하게 되면은 피후견인 재산에서 월 얼마씩 뭐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1년에 얼마 지급한다든지 그런 게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 다음에 특정 후견, 후견 계약, 요 네 가지가 지금 후견 제도로 우리 민법상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모르시니까 무조건 성년 후견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진단서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진단 받은 진료 내역서라든지 아니면 실무상으로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롯데 신격호 회장 있을 때, 왕자들 있었을 때 이 성년 후견인을 신청한 거죠. 이 아들들이. 그래서 아버지 정신감정 받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사실 후견인 제도라는 게 롯데 행자들 그때 완전 이게 지금 한 9년 전, 8, 9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후견 제도는 성년 후견이 제일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업무 범위, 요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나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제도를 신청해야 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